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우투자 모니터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15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0시 28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뉴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뉴스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뉴스는 제가 뒷부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리 중앙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거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야기 드릴 것만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후반부에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제가 하나 먼저 이야기 드릴 것들은 올해 7월 9일까지 우리가 선물 포지션을 한번 먼저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로 측정이 되어 있다고요? 6,900에서 8,200, 지금은 8,500개 정도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추가로 올라갈 거냐? 자, 위로 올라가는 건 나쁜 건 분명히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스펙 안에 추정이 되어 있다는 것들은 언젠가 6,900 쪽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그러나 8,200 쪽은 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생각하시면서 이번 달도 전략적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시장 판단은 6,500 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8,200 아래쪽에 들어가면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 생각해 주시고요. 8,500에서 그 윗단으로 올라가서 9,000피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 조금 뭐 한다? 예,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은 시장의 뉴스가 좋은 뉴스가 나왔잖아요. 결국은 이런과 미국과의 그 MOU 협정 체결 진행되고 종전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진행이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유가가 많이 하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을 갖다가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미국 선거가 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만큼 상당히 주의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런 쪽으로 간다기보단 다른 방법을 또 활용하는 방법들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을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갖다가 축소하는 정책들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어떤 정치를 하든 뭐 경영을 하든 아니면 정책을 하든 이런 쪽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심사숙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들은 8월 14일부터 언제요? 예, 우리가 9월 말 그 사이 사실 9월 둘째 주 목요일이겠죠. 그 정도 사이 구간에서는 좀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들은 그 사이에서 많은 것들을 갖다 뭐합니까? 또 수익화하면서 현금화도 많이 시켜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그려나가면서 진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뭐 하기야 주식 투자하면서 우리가 항상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그런 것들 고려해 가면서 우리가 투자 시나리오를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덕전자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월드컵 경기 하는 날이었죠. 예, 그날 우리가 이기면서 해서 어쨌든 뭐 그날 끝까지 보긴 저도 귀찮았기 때문에 보통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를 들면 이럴 때 뭐 이렇게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때 대략 보면 한 17만 원 선에서 한 50% 정도 수익 내고 장중에 남은 잔량 한 50%좀 보다가 또 수익을 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수익도 좀 나름 그 드리블도 하시면서 줄일 수도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또 오늘까지도 드리블 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건 개인적인 성향이고 당일날 수익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 까이지 않는 수익을 확보해 놓고 나서 나머지 걸 글쎄요, 뭐 점심시간까지 본다거나 이런 것들도 해보시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야지 그래도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까지 끌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도 뭐 판단 잘 내리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갈 거야. 기본적인 타겟팅을 할 수가 있는데 수급 상황을 가지고 예를 들면 내일 모레 뭐 이렇게까지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얼마라는 것들은 정말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갖다가 낼 수 있는 건 분명히 마진 구간, 적정 구간. 근데 사실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대덕전자에 저희가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20만 원 정도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또 근접거리 오게 되면 상승 여력이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것들 다 고려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추구해 나가는 것들도 같이 고려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 137번째 6월 5번째까지 진행을 했고요. 자, 6월 15일인데 남은 또 15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또 해서 많은 것들 또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타겟 프라이스 좀 제가 올려놨습니다. 제가 40까지는 보겠다라고 일단 1차적으로 거기까지 보고 가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좀 잘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직까지는 뭐 이상 시그널은 보이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홀드하면서 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뭐 왔다 갔다 하고 또 좀 많이 올랐다가 좀 빠졌다 하는 것들은 뭐 서로 공방을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러려니 하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상 증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여기 올라와서 커버링이라고 생각이 더 조금 더 눌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은 시나리오가 있겠죠.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다시 비중을 확대하고 가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바로 뭐 쭉쭉 치고 올라가면 뭐 그래야 또 해야 되는 것도 이 방법과 요 눌렸다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어느 쪽이든 우리가 굳이 이걸 갖다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삼전이나 뭐 SK스퀘어, SK 하이닉스 갖고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생각은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SK스퀘어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미국 ADR 상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러나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적정하게 눌림이 들어오는 타임 분명히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 타임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겠죠. 왜? 잡아내야 되는 것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고, 계속 보고 있어요. 지난번에 며칠 전이죠. 한 3일 전에 제가 SK스퀘어를 갖다 여러분, 뭐 저는 거래를 했는데, 그죠? 여러분 카카오톡에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만 치고 올라가서 제가 연락을 못 드렸던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어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면서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면 틀림없어요. 레버리지 펀드가 있기 때문에 수급이 깨질 땐 팍팍 깨졌다가 또 올라갈 때 팍팍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생각은 좀 해보셔야 돼요. 삼성전자의 시장에서 아직까지 컨센서스는 한 50만 원 정도가 평균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레벨까지 몇 프로 정도 남았을까라는 부분도 항상 고려하고 그 순간에 스펙이 남아있을 때 충분히 거래할 만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투자할 때도 뭐 공격적으로 하느냐, 보수적으로 하느냐, 그 차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어쨌든 현재까지는 포지티브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종전이 일어나고 나면 원전건설이라든지 재건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뭐 사실은 금요일 날 상당히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단에서 움직이는 건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왜 눈치 보는 것도 이죠. 단기 차익도 나올 거고 여기 계시던 분들께서는 무슨 생각을 할까? 그동안 물려 있었는데 당연히 또 차익을 또 실현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얘는 우리가 드리블을 가야 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비중을 25%에서 비중을 20%로 다운시켰습니다. 다운시킨 이유는 대한조선에 대해서 저희가 비중 확대하면서 현금 유동성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고요. 네, 현대건설 5% 정도가 대한조선의 10% 정도 비중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개념들을 잘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이게 종목별로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항상 강도를 좀 생각을 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우리가 현대건설 같은 경우 지지를 받았다는 거. 이 선에서 지지를 받았다는 건 여기로는 안 온다라는 뜻을 여러분들은 해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상반 스펙이 더 열려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매물대 제일 중요한 자리가 여기인데 이 16만 원 선을 갖다 통과하면 더 올라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에서 어떤 수급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체크해 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홀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오늘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가 비리비리하죠. 올라갈 건 또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눌리면 또 비중 확대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뭐 냅두고 지금 BEP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기다려 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급 상황으로 제가 체크해 보면 여기가 사실은 또 이게 이런 게 지금 현대건설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여기 매물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이게 눌렸던 분들은 여기 오게 되면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뭐 먹은 것도 없이 말이야 털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때요? 이게 팔고 나면 다시 끌어올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이 회사가 뭐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시간을 두고 가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쪽을 상방 이쪽으로 올라가줘야지 우리가 마음에 드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애시당초 여기서 투자하셨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 윗단을 보고 투자했는데 왜 여기 오니까 정리하고 그래? 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포인트적으로 보면 이제는 가장 매크로 안 좋았던데 뭐 3월달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 이쪽 라인이 여기 이 구간에서는 지금 지지선이구나. 적어도 언제까지요? 예. 7월달까지는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년 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HD 현대일렉트릭도 계속 보유하 가실 분들은 가세요. 왜 정리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나 저는 4년 전기가 제가 정리할 때는 HD 현대일렉트릭도 같이 정리하시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탄력성 부분에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장이 안 좋을 때는 가장 또 대장주가 어떻습니까? 먼저 좀 위로 밀어주잖아요. 그 눈치를 채서 HD 현대일렉트릭이 기본적으로 한 13에서 15%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여기를 추구하고 있는데 탄력성은 얘가 또 올라가는 더 요즘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또 얘가 더 PR이 좀 낮거든요. 상대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얘도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38%이 정도 나오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PER이 아직도 그거에 대비해서 낮은데 물론 낮게 봐야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구간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리즈너블한 우리 수익할 수 있는 구간은 27만 5천 원 이 정도로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마진까지 다 고려해서 우리가 추구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 갔을 때 다시 또 LS 시리즈로 또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레코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자리는 잡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오늘은 뭐 광통신 또 아니면 뭐 그죠 주파수 뭐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특별히 모멘텀이 생기지 않는 그런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시장이 좋아지면 돈이 흩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건 약간 테마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돈이 들어오는 타임은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고 나면 다시 한번 또 테마가 도는 그런 성향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매물대가 두터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지해준 거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위로 가냐 아니면 좀 더 아래로 눌리냐 이 부분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위로 상승 확률이 훨씬 더 저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 정도 요 정도 스펙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 주가가 이제 66,000원, 67,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9만 원 정도까지 보고 거래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뭐 자리 잘 잡고 있고요. 오늘은 움직이지 않겠죠. 그죠? 실적 발표 나올 때쯤 돼서 얘 한번 멋있게 한번 쳐줄 수 있는 내용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객실수 늘어난 거는 분명히 인정해야 되고 객실수가 늘어나면 카지노 고객들도 당연히 증가하겠죠. 밤 되면 뭐 내가 할 일이 없는 분들은 거기 가서 놀겠죠.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제가 BHI랑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ETF가 그동안 돈을 파킹해놨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메리츠 증권에서 갑자기, 그죠? 금요일 날 장 끝나는 그 직전부터 돈이 들어와가지고 상한가 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건 이제 이 시그널이 나왔다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제가 볼 때는 내일이나 모레쯤부터 어떤 반응이 나오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히려 치고 올라갈 때는 아주 무섭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없다, 예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비중이 10%인데 BHI 같은 경우는 비중이 우리가 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봐줘야 되는 것들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탄력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상황 봐서 이 종목은 평단 조절할 수 있는 상황, 수급 시그널이 확인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덕분에 자리는 잡았다.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여기서는 이제 계속 공방치고 할 거예요. 장대 한번 뭐 상한가 쳤으니까 거기서 되게 수렴하는 구간이 생길 거고 거기서 자리 잡고 나면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생길 텐데 그때 우리가 비중 한 5% 정도만 확대해주면 충분히 또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까지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매물대가 가장 큰 데가 이 자리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손을 안 댄다 하더라도
BEP 정도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나 또 환경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우리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SMR 관련된 백단에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회사, 그죠? 그런 회사들이 BHI나 우리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괜찮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 BHI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중동 시장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올라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위기와 더불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일단 시장에 하나 막혔던 것이 풀리는 거죠. 거기도 보면 아직 여성 주권이 강한 나라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좀 오래 가잖아요. 그럼 결국은 거기도 소비가 감소하는 건 분명히 맞겠죠. 실리콘투 같은 경우도 지금 그래서 주가가 좀 비리비리하고 있다가 다시 오늘도 조금은 수급 들어오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소비재 같은 게 오늘 같은 날 잘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것들이 그렇게 정상인데 들어오고 있는 것들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중동 시장에 대한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들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조금 제가 평단 낮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32만 5천 원 맞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산해서 답이 안 나오면 그냥 기다려도 되고요. 어차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매물대는 그죠? 특히 이제 32만 5천 원 이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를 통과하면 별로 사람들이 손댈 자리는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투자하는 개념하고는 포인트가 좀 다르거든. 여기 아래쪽에서 있는 거는 계속 박스권에서 수익 내는 구간이고요. 이 짧은 구간도 이게 작은 구간은 아니에요. 오늘도 5% 상승이고, 그러니까 저 밑바닥부터 치고 올라온 것들은 그래도 뭐 15% 이상 났으니까 또 그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여기 또 계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또 팔고 싶겠지. 또 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도 뭐 이렇게 항상 보면 생각을 해보면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종목이 지금 사실 2분기,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은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제가 볼 때 시장에서 반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신지 우리가 7월 중에 나오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와서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비중이 큰 종목들이니까 수익 금액이 좀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계적으로 만약 이 구간을 통과해서 올라갈 땐 단계적으로 또 우리가 수익을 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면 괜찮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뭐, 어쨌든 캐나다 잠수함 수주 관련된 부분이 가장 빅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되면 쭈루룩이고, 안 되면, 뭐, 그쵸.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내용은 어차피 거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시죠. 한국화본 같은 경우도 자리는 이제 잡았다. 공방 잘하고 이쪽에서 수급 많이 들어온 거 여러분 저도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더 내려갈 만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조금 어떻게 돼서 공방하겠죠? 예, 그죠? 여기서 시간만 오래 끌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위로 치울 수 있는데요. 저 오늘도 HD 현대마린 엔진도 어느 정도는 또 수급 들어와서 올라오잖아요. HD 현대마린은 손 안 대도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낮은 구간을 샀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수준에서 봐줘야죠. 올라갈 수 훨씬 열려 있는 것들. 그러니까 상방 여력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화본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32,000원에서 상방 여력이 거의 45,000원, 뭐 47,000원 이 정도까지 볼 수 있으니까 상방 여력이 엄청 많이 남아 있는 것들이에요. HD 현대마린 엔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는 유가 내려가면, 그죠? 유가 내려가면 당연히 뭐야, 타이어 원가가 어떻게 돼요? 절감이 되니까 올라가겠죠?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종전이 되면 유가가 지금 오늘도 뭐 5% 떠지니까 이게 5%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5% 떠지면 얘도 5%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개념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가가 정상화되는 과정만 생각하면 6,000원이잖아요. 여기가 원래 기준가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이 주가 맞춰놓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라인 윗단, 221 라인 윗단으로 올라와서 6,000원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해서 막 평단 낮출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우리 다른 것도 할 것도 많으니까 어차피 유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70불대로만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주가 6,000원까지는 가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시간의 문제지 곧 올라올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후로 여기 윗단에 있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아시겠죠? 여기 일단은 우리가 지금 당장은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JTC가 글쎄요, 유동성환 부채를 갖다 갚지 못해서 회생절차 신청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리 중앙이 관리 종목 지정을 해서 거래 정지가 됐는데요. 회생절차 한다는 것은 상폐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서 결과물이나 내용들도 잘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재상장하는 거래가 되는 그런 날이 오겠죠.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비중이 크진 않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제 계좌도 봤는데 대략 보니까 비중이 얼마 되진 않습니다. 소주값 보려고 한 것들이니까 혹시 그거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회생 절차 이제 걸치다가 다시 이제 상장이 돼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업 내용 자체가 뭐 완전히 뭐 예를 들면 상패를 해야 되는 저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시 거래됐을 때 그때 정리하시는 쪽으로 그런 것들은 정리하는 것들이죠.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의외였어요. JTBC가 그걸 갖다가 갚지 못한다? 글쎄요, 의외로 유동성을 갖다 관리를 못했을까라는 저는 퀘스천 마크를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중개권들은 막 100억씩 주고 샀는지 저는 이해는 잘 안 가긴 하는데, 아무튼 좀 뭐,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은 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팩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요하게 고민을 많이 해본 적은 없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절맞게 나중에 여러분 풀리게 되면 그 정리해서 그냥 손절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곳에서 또 많이 더 수익 내서 커버를 쳐줘야겠죠. 그래봤자 무슨 술값 한 번 정도 날리는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더라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